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박리담회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될 치료를 권하고, 그리고 환자에게 설명 없이 과잉 진료를 권하게 되는. 안녕하세요. 소중한 32개 치아를 100세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정명진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치료 수가라고 하면요, 비보험 진료 수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험 진료는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치과건 차이가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비보험 진료는 치과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 냉면 한 그릇을 먹으러 가도 음식점마다 냉면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요, 치과별로 이 수가의 차이가 있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본다면, 어쨌든 치과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진료 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 선생님이 진료를 하시느냐 아니냐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저희가 만드는 보철이라든지 치료 과정에서도 좀 더 세심한 진료와 손이 많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응당 높은 수가를, 높은 비용을 책정할 수밖에 없고요. 좀 저렴한 비용이라면 그에 맞게 과정들을 좀 단순화시키고 적절한 방법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수가 치과들, 저희 치과 원장님들도 만나면 옆에 대형 아주 싸게 광고하는 치과가 생겨서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무조건 싸다고 나쁘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얼마나 올바르고 적절한 진료를 하느냐, 그리고 아까 과잉 진료 없이, 그리고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저수가 치과의 가장 큰 문제는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박리담회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될 치료를 권하고, 그리고 환자에게 설명 없이 과잉 진료를 권하게 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사가 해야 될 진료 과정들을 일부 스태프들이 나눠서 분담을 한다거나, 그리고 적절하게 해야 될 과정들을 생략하는 그런 경우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저수가 치과의 그 과잉 진료, 정상적이지 못한 진료가 걱정된다면요, 저수가 치과, 그리고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치과의 특징들을 아시면 아마 치과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치과들의 대부분은 과대 광고를 통해서 환자를 현혹시키는 얼마, 가격을 대표적인 문구로 내세운다거나,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치과를 내원하셨을 때 정상적인 의사의 진단과 치료 계획 없이 상담 실장들이 와서 전체 비용을 얘기하고 당일에 선납을 유도하는 그런 경우라면 한 번쯤 내가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지, 올바른 진단을 통해서 치료 계획이 세워졌는지를 의심하시고 다른 치과들을 몇 군데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원장님들 사이에서는요, 호암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저수가 치과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저희도 이렇게 그냥 단순히 봉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 직업을 통해서 저희도 생계를 유지하고 저희 직원들의 급여도 주면서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데, 상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올바르지 못한 진료를 통해서 방송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치과 의사들 전체가 욕먹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저도 하기도 하고 있고요. 제 주변에 많은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제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좋은 치과를 선택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일단 기존에 다니시고 함께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신 원장님이 계시다면 제일 좋으시겠죠. 하지만 직장 근처 아니면 이사를 하셔서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시면서 이제 치과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변에 소개를 받아서 주변 지인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치과를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 2군데, 3군데 치과를 가보시면서 본인한테 잘 맞는 치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원장님들이라고 하셔도 본인하고 그 성향이 잘 맞지 않거나 치료의 방향이 좀 일치하지 않는다면 좋은 치료 결과를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 치과를 가셨을 때는 치과 선생님과 함께 좀 길게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치과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물론 아예 처음부터 치과 원장님을 만나기 힘들거나 아니면 상담 실장이나 진료 스태프들이 초반의 과정들을 다 진행하는 치과라면 일단 좀 의심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은 치과마다 수가가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고요. 아울러 좋은 치과를 선택할 수 있는 팁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정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